방탈출이란 무엇일까요? 또 교실 탈출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교실에서 방탈출을 하려는 걸까요? 그 이유를 교실 탈출 연구의 연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연수생님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탈출 개념과 왜 방탈출을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탈출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거나 보셨거나 또는 경험하셨을 텐데요. 정해진 시간 안에 혼자 또는 여럿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 미션을 해결하는 활동이 바로 방탈출입니다. 갇혀있는 공간에서 탈출하거나 주어진 시나리오를 완성해야 하는 등 다양한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교실 탈출은 뭐야? 방탈출이랑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방탈출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콘텐츠를 저는 교실 탈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교실에서 방탈출을 굳이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실 수업에 방탈출 활동을 꼭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는 제조업 중심의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학교 역시 제조업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1990년대 중반 IT 혁명이 일어났고 현재는 초거대 글로벌 기업들 중에 많은 수가 제조업에서 IT 기업으로 바뀌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에 대비해서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미 5차, 6차 산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떤 직업이 생기고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4차 산업에 대비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기술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미래가 어떤 사회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커서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어서 그때에도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미래 사회를 위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저는 창의성, 협력, 개척정신, 그리고 도덕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좋은 말 많이 가져온 것 같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함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탈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탈출은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이 길러집니다. 방탈출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유형과는 좀 다르죠. 비슷한 것도 있지만 교과서에서 나오는 유형으로 풀려 그러면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문제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자극을 얻게 되고요. 이 자극이 바로 창의성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문제를 만드는 방법은 챕터 2 문제를 만들자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협력. 방탈출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은 필수입니다. 방탈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해야 할 일을 나누게 되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더라도 몇 번 방탈출을 경험하게 되면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함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집단 지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게 되겠죠. 자, 이런 방탈출 과정을 통해 협력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방탈출 처음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방탈출 카페를 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입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무엇이든 말해주세요 였습니다. 제발 아무거나 말해주세요. 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다 보면 어느새 답에 가까이 있거나 그게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머릿속에 맴돌던 거 이거 아니겠지 싶은 게 나중에 답이 되어서 나 그거 생각했었는데 라고 했던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서 맴돌던 거 이건 아니겠지 또는 농담처럼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거 뭐든 좋다. 제발 무엇이든 말해다오. 나도 말해줄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방탈출을 만들 때는 학생들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요. 시간이 제한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다른 챕터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게임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방탈출은 개척 정신을 길러줍니다. 낯선 환경과 낯선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새로움에 대한 용기를 갖게 되는데요. 낯선 환경과 문제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오히려 낯설음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 이 문제 풀었을 때 너무 재밌었어. 와, 내가 진짜 고민하던 게 딱 나왔네. 이렇게 되다 보면 문제 푸는데 즐거움이 되고, 또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때마다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쾌감은 자신감으로 이루어지죠. 용기와 자신감을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개척 정신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변화의 속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점점 빠르게 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개척 정신은 매우 필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개척 정신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처럼 익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챕터에서는 교실 탈출 사례로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교실 탈출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탈출 테마와 시나리오를 통해서 학생들은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일반 방탈출과 교실 탈출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일반 방탈출을 제작할 때는 사실 도덕성에 대한 고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방탈출을 제작할 때는 테마와 시나리오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예방, 환경, 감염병 예방, 다문화, 역사, 이런 주제를 통해 교과와 연계하면 높은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실 탈출 사례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사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탈출이 교육과 합쳐졌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연수를 통해 교육 속의 방탈출을 소개하는 이유는 교육적 효과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즐거움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게임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인데요. 이렇게 게임과 비슷한 방탈출을 학생들에게 소개했을 때 학생들은 오히려 그것이 익숙하고 또 학생들에게 큰 재미를 주게 됩니다. 또 최근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방탈출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방탈출을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방탈출을 경험해 본 학생들은, 특히 초등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해보지 못한 콘텐츠를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더 집중하고 더 즐거워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방탈출이 교육과 만났을 때 우리는 미래의 사회를 준비하는 교육, 즉 창의성, 협력, 개척정신, 도덕성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고요. 거기다가 보너스로 즐거움까지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방탈출을 통해 학생들은 경쟁보다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협력이란 키워드는 방탈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학습 정리. 다음 시간에는 챕터 1, 교실 탈출을 이해하자 두 번째 시간, 방탈출의 종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